안녕하세요. 오세요 로스쿨입니다. 저는 이번에는 제가 펀드 매니저로 일하면서 배웠던 거, 경제 이야기 몇 탄인지 이제 까먹었네요. 아무튼 경제 이야기, 경제 전문가가 되는 방법, 거시경제 전문가가 되는 방법은 아니고, 거시경제 전문가 행세를 하는 방법을 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크게 연준 금리 결정 미리 알아보기, 그 다음에 이번 분기 GDP 미리 알아보기, 그 다음에 이번 달하고 저번 달 인플레이션 지표 미리 알아보기. 요거 세 가지를 가지고 알려드리려고 해요. 먼저 연준 데이터 알아보기부터 하겠습니다. 연준 금리 결정 데이터 알아보는 거는 CME 패드워치라고 해가지고 구글에 요거 치면 나와요. 바로 아마 제일 위에 뜰 겁니다. 이거는 나무위키 문서가 없기 때문이죠. 이렇게 하면 이제 뭐 1월 말 1월 29일 보시면 29일 25 돼 있는데 이게 2025년 1월 29일이에요.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2025년 12월 10일까지는 확정된 날짜고 2026년부터는 이제 확정이 안 돼 있는 날짜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아마 이 날짜들에 열릴 거예요. FOMC가. 여기서 보시면 이제 지금 연준 금리가 2025년 1월 14일 기준으로 그 연준 금리 상단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. 상단 기준으로 지금 4.5%인데 뭐 1월에는 동결되는 것을 거의 기정사실로 두고 있습니다. 뭐 450, 뭐 이게 BP 기준이니까 4.5%, 이 99.5% 확률이라고 하고 있죠. 0.5% 확률로 인하에 베팅하고 있는 야수의 심장분들이 계십니다. 화이팅입니다. 네. 이거는 페드 펀드 퓨처라고 해가지고 연방기금금리 선물을 가지고 트레이더 분들께서 그 트레이더 분들께서 이걸 가지고 그 가격을 가지고 측정을 하거든요. 거래를 하면서 그거 시장 가격을 가지고 하는 거라서 직접 자기 돈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정확해요. 그리고 또 여기서 나온 수치대로 안 나오고 갑자기 연준 뭐 파월 아저씨가 갑자기 그래가지고 갑자기 좀 돌아가지고 갑자기 325bp로 낮추겠다 뭐 이래버리면 시장에 혼란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지금 일주일도 안 남았잖아요. 1월 29일이면 뭐 그러면 이제 대부분 여기서 정해진 대로 대부분 갑니다. 네. 보시면 이제 뭐 3월 FOMC에서는 뭐 여전히 동결하는 거가 다수 의견인데 한 30% 정도는 인하가 반영이 돼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. 뭐 올해 말에는 이거는 좀 이제 편차가 크죠. 뭐 올해 말까지 한 번 인하한다, 두 번 인하한다, 한 이 정도가 제일 많이 분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 보시면 정확한 확률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여기서 보시면 probabilities라는 탭이 있는데 요걸 보시면 이제 연방기금금리 선물 트레이더 분들이 얼마를 가지고 제일 유력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. 근데 지금은 이게 좀 엉망이에요.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관세 올리면 아무래도 물가가 튀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금리를 가지고 더 안 내릴지도 모른다. 아니다. 관세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금리를 오히려 더 내려야 될 거다. 약간 이런 의견들이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보시면 뭐 금리를 내렸다가 다시 올린다고 되어 있는 사실 그럴 확률은 크지 않거든요. 아마 뭐 이렇게 이 방향으로 쭉 갈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좀 천천히 내려가는 방식으로 예전보다. 네. 그 다음으로 알려드릴 거는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에서 운영하는 GDP Now라는 서비스입니다. GDP Now는 이번 분기 그러니까 2025년 1분기 성장률을 가지고 그걸 하는 건데요. 예측을 하는 건데요. 사실은 지금 2024년 4분기 성장률이 안 나왔기 때문에 원래는
현재 분기 성장률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 정식 발표되기 전까지는 지난 분기 성장률을 가지고 예측을 합니다. 뭐 이거 보시면 지금 대충 이게 컨센서스는 2.2% 2.3%쯤 될 거예요. 2.3%쯤 성장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에서는 아니다 3%는 성장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그 블루칩 컨센서스가 틀렸고 그 애틀랜타 BDP 나우 예측이 맞았으면 좀 채권 시장이 좀 빠지고 주식 시장은 뭐 변동성이 좀 커지겠죠. 왜냐하면 경기 민감주들은 좀 혜택을 받을 거고 반대로 경기 방어주나 아니면 IT 기업들 금리에 민감한 그런 회사들은 좀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요.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는 서브 컴포넌트 컨트리뷰션 차트라는 게 있는데 이러면 진짜로 자세하게 나옵니다. 뭐 어떤 요소가 GDP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는가 뭐 보시면 네 영어로 돼 있죠. 네.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도 이제 투자에서 유용하게 참고를 하실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 사실은 얘가 제일 중요해요. 얘는 되게 중요한 게 주로 아무래도 CPI나 그 PC 물가지수가 발표될 때 시장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지거든요. 그런데 얘네들은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에서 하는 건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에서 현재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되는가를 가지고 예측을 합니다. 예측을 가지고 얘네들 예측하는 뭐 논문이 이 아래 보면 어떻게 예측한다 하고 논문이 논문 링크 써 있어요. 그런데 저는 그걸 안 읽어봤어요. 아무튼 이분들은 1월 CPI가 뭐 0.23% 그 전월 대비 그 근원 CPI는 0.27% PCE는 0.21% 근원 PCE는 0.23% 정도 나올 거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. 이게 웬만하면 이제 컨센서스 뷰하고 맞는데 그러니까 주로 좀 큰 투자은행들이 하는 컨센서스하고 좀 대부분 맞아 떨어져요. 그런데 이게 가끔씩 좀 많이 틀릴 때가 있어요. 많이 틀릴 때가 있으면 뭐 당연히 두 가지지만 뭐 여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이 맞을 때가 있고요. 아니면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에서 미처 아무래도 논문대로 하다 보니까 뭐 미처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변수. 예를 들면 뭐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정권 지지율이 떨어지면 유류세를 인하를 하잖아요.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은 여기서 논문에서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. 근데 뭐 일시적으로 뭐 가격 통제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좀 더 빨리 반영할 수 있는 컨센서스가 맞을 때도 있습니다. 저는 참고로 이거 가지고 믿고 한번 나스닥을 숏을 쳤다가 좀 크게 물렸던 적이 있어요. 근데 반대로 이거 가지고 반대로 얘가 맞고 그쪽 컨센서스가 틀려서 얘 따라 했다가 돈을 좀 크게 번 적도 있고요. 그래서 사실은 뒤에 있는 뭐 내러티브라던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많이 보셔야 됩니다. 이렇게 만약 컨센서스에 부합한다고 나왔을 때 그러면 주로 부합을 해요. 예를 들면 뭐 CPI가 0.23%가 나온다 그랬는데 뭐 컨센서스 때 0.2%가 나왔다. 그러면 대부분 0.2% 안팎이 나와요. 그러면 이제는 시장이 원래 오르고 있었으면 오르고 원래 내려가고 있었으면 내려가요. 주로 그렇습니다. 항상 그렇지는 않고요. 이게 뭐 매수 매도 추천을 제가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항상 그렇지는 않은데 주로 그렇게 돼요. 어쨌든 이게 좋은 점은 경제 전문가 행세를 할 수도 있고 우선 뭐 경제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뭐 사기를 치라 이런 건 아니에요. 그런데 어쨌든 남들은 참고하는 게 지표가 두 개인데 하나죠. 투자 은행들에서 발표한 컨센서스 하나인데 뭐 여러분께서 저보다 더 전문가셔서
자체 모델이 있으시면 또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안 그렇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다른 모델 대안적인 모델이 하나 더 있다. 그래서 참고를 2 개를 하고 난 다음에 뭐 컨센서스가 좀 잘못됐다. 아니면 아무리 그래도 뭐 컨센서스가 맞는 것 같다. 이런 식으로 보시면서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 좀 참고를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거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, 제 생각에는. 그다음에 뭐 여러분께서 종목 추천이나 아니면 뭐 올릴 것 같다 내릴 것 같다 추천을 하셨는데 변경할 거리가 생기죠. 뭐 연방준비제도에서 이렇게 말했었다. 이런 식으로 변명할 거리가 생기죠. 근데 그런 거는 사실은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좀 변명할 거리가 중요한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. 그래서 뭐 투자 의사결정에 있어서 또 다른 정보가 하나가 더 있다. 그것도 이제 하나씩 더 있다. 특히 뭐 CME 페드워치 같은 경우에는 직접 돈 쓰면서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 금리 경로를 가지고 향후 어떻게 보는지 알 수 있다.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다음에 또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은 단기 트레이딩 할 때 굉장히 유용하다. 이 정도를 가지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. 예. 그렇다면 오늘의 경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. 댓글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그러면 이제 설날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영상을 하나 더 올릴지 모르겠어요. 저는 연휴 전에는 마지막으로 올리는 거니까 연휴가 내일부터니까 네. 연휴 전에는 마지막으로 올리는 거니까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나중에 또 봐요.